안녕하십니까.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일반 오너들이 가장 카센터에 손쉽게 방문하는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엔진오일 교환을 하러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엔진오일을 방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 이 드레인 코크라는 데서 오일을 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문 정비사가 하는 일들이 이 오일 필터를 탈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에어 엘리멘트라는 것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이 차종에 따라서 가솔린, 디젤 이런 엔진 오일을 주유를 하고 출고를 하게 되는 것이 작업의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쭉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랬을 때 내 자동차가 좋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일을 이 드레인 코크를 빼갖고 쭉 빼내고 있을 때 분명히 제가 자동차 전문 정비사는 오일 필터를 교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 오일을 넣기 전에 하는 작업이, 이 헌 오일 필터를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금방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오일 필터를 이렇게 다시 체결을 했다. 그러면 작업이 종료가 된 걸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는 가장 나쁜 엔진오일 교환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내 차를, 엔진을 망가뜨리고 훼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센터가, 정비업소가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 정비, 우리가 기능사, 산업기사, 정비 기능장 시험을 볼 때 1안부터 뭐 15안 이런 식으로 거기에 또 딸린 뭐 몇십 문제가 있는데, 실기 시험을 볼 때 이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무슨 문제냐면, 실기 시험 볼 때 여기다 오일을 채우고 조립을 해야 점수가 맞는 겁니다. 실기 시험 볼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내 차를, 자동차를, 엔진 오일을 1년에 뭐 2번을 갈든 3번을 갈든 4번을 갈든, 내가 총 키로수를, 그리고 내 취향, 뭐 합성률을 넣는다든가, 뭐 나는 원래 롱라이프로 타는 사람이야, 나는 오일을 자주 가는 사람이야, 그런 걸 다 떠나서 오일 필터에 반드시 이 신유를 넣고 장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오일이 다 빠지게 됩니다. 물론 물처럼 쫙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일이 빠질 때 엔진은 아무것도 없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엔진 오일은 냉각, 밀봉, 청정, 극압, 윤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엔진 오일이 없을 때는 이 작용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쇳덩어리가 훼손을 받겠죠. 윤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드라이 스타트라고 해서 오일을 다 빼고서 시동을 걸 때 요 오일 필터가 달리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오일 펌프라는 곳에 밑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자동차 뭐 시승기 리뷰, 자동차 정비하는 방법, 뭐 그 외 여러 가지 생활 전반적인 것들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영상이든지 거기서 핵심 포인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지식을 배우지 말고 작은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뭐 여러 자동차들을 정비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34년 20살 때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필드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전문 정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내 자동차의 엔진, 내연기관에 폐차할 때까지, 아니면 중고차를 내보낼 때까지 엔진은 거의 이상이 없다인 겁니다. 물론 제작사가 엔진에 결함이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바른 방법을 했는데도 망가지는 것은 제작사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오너의 책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드레인 코크 오일을 뺄 때 오일팬에서 이 드레인 코크를,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와샤가 보입니다. 와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동와샤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와샤가 이 드레인 코크에 이렇게 사이에 껴 있는데, 이거를 뺐다 탈거했다 뺐다 꼈다 장착을 수십 번 수백 번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를 내보내는 시기까지. 그랬을 때 정비사들마다 이 손에 팔에 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토크 렌치라는 걸로 우리가 조임 토크로다가 조여야겠지만, 역시 바쁘다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뭐 렌치로 그냥 조이게 되고, 뭐 소위 말하는 깔깔이로 조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샤가 찌그러져서 거의 뭐 백지장처럼 얇아지게 되면 엔진 오일팬이 들어가 있는 요 드레인 코크 요 사이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차가 한 4, 5만 킬로 지났다, 그리고 이 드레인 코크를 한 번도 정비를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요거 몇천 원 안 합니다. 그래서 전문 정비사님한테 교체를 해달라고 하든가, 이 나사산이 안 좋으면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이 와샤라도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가장 또 올바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오일 필터,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일 필터에 반드시 신유를 채우고서 조립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드레인 코크, 나사산이나 이 와샤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 오일이 누유가 돼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120km, 140km를 놓고 주행을 하다가 이 부분이 훼손이 돼서 오일 엔진 내부가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쏟아지는 오일이 누유가 될 때, 얘가 만약에 날아가서 없어져서 쏟아지는 것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은 LPG, LPI, 가솔린, 디젤 모든 종류의 엔진이 이 오일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소차, 붓게 됩니다. 쇠하고 새끼리 진짜로 붓습니다. 이렇게 천도씨, 내부가 천도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몇 년 전에 카센터에 유행처럼 불었던 게 뭐 에어 샤워라는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차를 리프트에 상승을 시켜놓고 오일을 뺄 때 상승을 시켜놓고 그냥 자연적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해서 한 방울도 안 떨어질 때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카센터에서 맨아워 역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대부분의 카센터들은 리프트가 2베이, 3베이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자동차가 한 대가 들어와서 정비를 하고 나가고 정비를 하고 나가고 정비를 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 대가 그런 식으로 가장 카센터에서 기본으로 하는 엔진오일 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루즈하게 시간을 오래 버틴다 그러면은 소위 말로 요즘 말로 가성비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카센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카센터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뭐냐? 엔진 오일을 드레인 코크를 빼서 오일을 빼고 필터를 탈거하고 그 사이에 정비사가 석션기라는 흡입기로 잔유를 빼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작하게 오일팬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잔유를 빼주는 것이 가장 또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뭐다? 신유가 들어갔을 때 깨끗한 오일이 이 내 엔진 내연기관 안에 전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전문 정비를 하면서 일반 오너들과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반 오너들도 마찬가지고 신차를 구입해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엔진오일 교환 방법입니다. 교환을 하러 또 입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제작사의 규격 부품으로 해라, 뭘로 해라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물론 소위 말하는 제작사의 정품이라는, 근데 저는 규격품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제작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긴 하는데, 뭐 쉐모모, 르모모, 현대, 기아, 뭐 쌍용, 뭐 여러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뭐 수입 자동차들도 있고. 그래서 아류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엔진 오일을 다 뺐을 때는 다시 오일을 조립할 때 뭐다? 오일을 채워서 조립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자동차든지 모든 내연기관은 똑같습니다. 반드시 요 드레인 코크를 확인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엔진 오일을 다 뺐을 때는 항상 나머지 잔유를 신경 써서 처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작은 지혜를 알고 계시면 내 자동차는 중고차로 팔 때까지, 아니면 뭐 10년 20년 타고 폐차를 할 때까지 제작사에서 엔진에 문제가 없는 한은 오너들이 관리하는 면에서는 100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엔진오일 교환 방법,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알고 계시는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올바르게 내 자동차를 엔진오일 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내가 10,000km도 못한다, 그랬을 때는 엔진오일을 여러분들이 교체를 하실 때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교체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주행거리가 안 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왜 교체를 해야 되냐면 오일이 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을 실지 우리가 이렇게 탈거를 해봐도 위에 뚜껑을 열어보시게 되면 어떤 제품이든지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중에 공기와 만나게 되면 오일이 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화되기 때문에 오일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1년에 20,000km, 뭐 1년에 4만 10만까지 탄다, 이랬을 때는 뭐 그런 10,0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번이면 뭐 조금은 연장을 하셔갖고 보충을 해가면서라도 타시고, 그리고 제대로 교환하는 습관, 돈 몇 푼 주면 사실은 교환을 합니다. 지저분한 것도 여러분들이 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엔진오일 교환 가장 보편적인 자동차 정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엔진오일 교환 방법에 대해서
작은 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제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전문 지식을 내가 알기 위해서 전문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제 동영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혜,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내 자동차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자동차는 여러분 과시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아니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잘 정성을 들여서 어루만져주면 항상 여러분한테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기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기압이라든가 전편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계속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차는 뭐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